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오염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젯밤 인근 하천에 또다시 악취가 나는 오염수가 쏟아져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옆을 지나는 하천에 시커먼 물이 가득합니다. 하천 바로 위의 다리에도 물이 넘쳐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쪽에서 악취가 나는 오염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퇴근하려고 하니까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서 종말처리장을 찾아갔습니다. 종말처리장 찾아가니까 이게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리 위는 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옷으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풍 차바가 지나간 직후인 지난 5일에도 인근 하천과 다리에 오염수가 흘러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은 오염수가 흘러나온 것은 맞지만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와주라는 상태인데 우리 뭐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어디 터졌거나 많이 터졌거나 할 수도 있고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맞춰서 되는데. 제주도는 여름철에 악화됐던 하수처리장의 수질과 악취가 이달 중순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도 오염수 배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군인공제회가 리조트 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사업권을 중국 자본에 매각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이곳에 공유지까지 내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군인공제회가 추진했던 록인 제주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사업 승인이 하자 지분의 90%를 중국 자본에 매각하고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록인 제주가 사업 부지안에 포함된 공유지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와 맞바꾸자며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공유지 추정 가격이 사유지보다 2천만 원가량 비싸지만 제주도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교환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지불할 수 있고 거기서가 우리 앞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거래 가격으로 따질 경우 공유지가 훨씬 비싼 데다 중국 자본에 공유지를 주는 건 동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땅의 위치도 그렇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군인 공제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토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중국 자본에다가.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론을 의식해 군인 공제회의 일부 지분을 유지하도록 조언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공유지 교환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난 부영호텔 건축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건물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영호텔. 건축 허가를 남겨놓은 가운데 환경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철저한 검토를 거쳐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부영호텔만큼은 확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부합이 안 되면 건축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이 질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 관공서하고 벌써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행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거쳐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중국 자본이 개발하는 사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차적인 그 분양에 대한 공사면 들어오는데
2차 부분의 공사비들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뭐 미분양도 돼 있는 상태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설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또 위치 적절성 문제, 또 교통, 학교 등 기반 시설 문제 등을 많이 꼽습니다.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젊은 층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600여 건이나 내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차바 때 재구시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주 지역 저류지의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천과 병문천 저류지의 부실 공사로 하천이 범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요즘 상조업체를 통해 조상의 묘를 옮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손들 몰래 화장도 하지 않고 유골 일부를 빼돌린 뒤 이장을 하려던 상조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최근 상조업체를 통해 흩어져 있던 조상의 묘 8기를 가족묘지에 모시려 했던 이모 씨. 유골을 이장하던 날 이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골함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화장도 하지 않은 유골이 일부만 들어있었던 겁니다. 조상의 유골에 내가 손대서 그렇게 뼈만 어쩌고 담아서 화가 나려고 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좋은 데로 모시려고 하다가 이 난리 나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상조업체 직원 47살 양모 씨 등 2명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한 뒤 묘지 합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장터에는 가지도 않은 채 크기가 작은 유골만 골라 몰래 묻으려 한 겁니다. 후손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차 안에 숨겨뒀던 나머지 유골을 돌려줬습니다. 너무 날씨가 안 좋아 보니까 해서 나중에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있다 오냐 뭐냐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얘기하기 전에도 했어요. 난리 아니었어요. 후손들은 상조업체에 이장을 맡긴 줄 알았지만 이들은 업체에는 알리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 2명을 사기와 사체 오욕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가 토지 쪼개기로 법적 규제를 피하려던 주택단지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강정동에서 5개 법인이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232세대가 5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설계자가 동일인이고 하나의 브랜드로 분양될 예정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려고 허가권자를 속인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도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승자 독식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개헌 논의가 국가의 발전 동력 회복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갈등 완화와 합의 정치 등을 위한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약선 요리를 배우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약초 소비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주부들이 약선 요리 공부에 쏙 빠졌습니다. 아기를 출산을 했다. 그러면 바지락보다도 홍합이 더 좋아요. 그때는. 이번에 배우는 음식은 진피 장조림 샐러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에 생광청과 귤껍질을 말린 진피를 넣고 맛을 봅니다.
지난 5월 식생활 공개 강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항노화에 좋은 약선 음식 요리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힙니다. 대추에서 우러나는 그 향과 그 색 가지고 단맛과 그 캐러멜 색소에 짙은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들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항노화 건강 디자이너 과정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특히 지리산 자락 등 지역에서 많이 나는 약초를 사용해 요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경남의 한방 항노화 산업 성장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초 소비 촉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경남에서는 4,400여 농가가 천여 헥타에서 매년 5,000톤의 약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농가 수는 11%, 생산량은 6.1%를 차지하는데 항노화 건강 디자이너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약초 소비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비교적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한낮에는 대체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조일 22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뿌연 방무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시야 확보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섬적도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요. 해상에는 오후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을 이장 64살 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조천읍의 마을 사무소에서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의 자서전 80여 권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인근 마을 이장 2명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보조원들에게 장기 근무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임금 협약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급식 보조원에게 경력을 반영한 장기 근무 가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품 감귤을 폐기하는 자가농장 격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감귤 농축액 재고가 늘면서 민간업체들의 가공 처리 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44억 원을 들여 비상품 감귤 2만 9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을 농장에서 폐기하면 20kg 한 상자에 3천 원씩을 받게 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매출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도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 2,5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라와 롯데 등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8,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 늘었지만 JDC와 JTO 등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4,400억 원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에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 지역 전자감독 대상자는 32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 10,000명당 대상자 수도 0.5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03명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대상자 6명이 보호관찰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양돈장 악취 민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양돈장 악취 민원은 5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8월이 127건으로 가장 많고 7월과 9월에 70여 건이 접수돼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보 공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정보 공개 비율은 9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올 들어서는 94.5%로 더 낮아졌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의 공직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도 부족해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